이번 영상은 틴터분들이 일상에서 썬팅하고 또 고객을 맞이하고 하면서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요약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다. 글라스틴트 필름이 이렇게 너무 잘 미끄러져서 롤을 이동하거나 풀 때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다른 필름들하고 이게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 뭐 기술자분들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인데, 롤박스에서 꺼내서 재단 다이에다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트리밍이라고 그래서 자동 재단기 있죠. 재단기에다가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들다 보면은 약간 뭐 끼우뚱할 수 있겠죠. 끼우뚱 하면은 롤이 쫙 풀려갖고 원래 1.5m인데 2m, 3m 쫙 늘어나서 필름을 일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유리가 있고 필름을 시공한다면 필름의 표면은 이쪽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안쪽 면. 운전자가 봤을 때 노출되는 이면. 예. 이면에다가 코팅을 해요. 무슨 코팅이냐면 스크래치 방지 코팅을 합니다. 근데 회사마다 그 스크래치 방지 코팅하는 미끄러짐의 정도가 다른 거죠. 이거는 뭐 슈어 X, 옵틱 W, 또 로데, 팬더, 선셋 필름 다 마찬가지인데, 글라스틴트 필름들이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더 많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시공할 때 생기는 스크래치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SR 코팅을 굉장히 강하게 친 겁니다. 롤을 들고 이동하고 할 때 쭉 풀리는 현상이 나올 텐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문제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코팅이 잘 돼 있으면 편한 게 뭐냐 하면, 작업을 하실 때 그 플라스틱 헤라 있죠. 플라스틱 헤라로 소위 말해서 스키징, 물을 빼는 작업을 굉장히 여러 번 해주거든요. 차 한 대 시공하는데 플라스틱 헤라로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대략 700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스크래치가 한 개, 두 개만 생겨도 전문점 시공에서는 필름을 떼어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작업자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운전자가 운전하시면서 그 스크래치를 보고 또 되돌아와서 크렘 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작업자의 원활한 작업과 품질을 생각해서 스크래칭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고안을 해서 만들어진 필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모든 회사의 제품보다 필름을 들 때 조금 조심해서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필름이 잘 미끄러지는 이유는 기스 방지 코팅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품질 면에서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필름들보다는 우수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우수한 거죠, 결론은. 좀 풀리지 않도록 느낄 수 있는 노하우가 그래서 롤을 들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드는 것보다는 한쪽은 롤의 중간을 잡고 한쪽은 롤의 그 끝 부분 있죠. 롤캡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롤 봉을 한 손으로 잡고 해서 양쪽을 지지해서 들면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제 글라스틴트 필름이 갖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제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필름을 만들까? 무슨 그레이드 제품을 만들까? 이 제품의 품질은 어떻게 만들까? 작업자가 생각하는 이 필름을 고객차에 시공하기 전에 재단 다이에서 풀어놨을 때 보여지는 색감은 어떤 게 좋을까? 고객들은 시공 후에 이 필름을 보고서는 시일성이라든가 색의 느낌이라든가 내부에서 봤을 때 맑은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것은 작업성도 좋고 고객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필름이 가장 좋은 필름이라고 생각은 당연하게 하고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 하지 못하는, 교집합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름을 만들 때 하는 코팅 방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일부 작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필름의 딱딱한 정도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가장 많이 시공 전에 하는 작업인 수축 작업. 수축이 아주 더 빠른 시간 안에 균일하게 수축되게 만드는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작업자 입장에서 딱딱하고 열 수축도 잘 되는 필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필름의 기능 또는 성능 또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가망성도 있습니다. 필름을 딱딱한 물리적인 특성을 갖게 만들려면은 주로 코팅 과정에서 딱딱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어떤 성분을 집어넣거나 베이스 원단을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열차단 성분을 내는 그런 유기물, 무기물 이런 성분들을 딱딱한 걸로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 어떤 첨가물들을 집어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생산에서의 첨가물,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실 작업성은 늘어날 수 있지만 품질 또는 내구성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작업자의 작업성보다는 조금 더 위에 결과적인 품질 그리고 내구성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것이 아마 글라스틴트에서 생각하는 제품 생산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직접 밀고 튀어나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히팅건으로 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신다 대표님께서. 결과물은 똑같은데 이걸 굉장히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서 열 성형을 할 때 30년 전, 40년 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어떤 틴터들이 그 방법을 익히고 배우고 또 몸에 아주 완벽하게 그 붙은 습관을 굳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성형을 하고 또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통적으로 굴곡이 있는 부분에다가 열을 대서 하는 방식은 30년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그 30년 전에 나왔던 필름들은 기능이 별로 없어요. 메탈라이징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메탈 증착 코팅이라는 걸 해서 필름의 그 메커니즘, 그 층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기도 하고 요즘 말하는 그 세라믹 가공을 해서 열차단 수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고단위 기술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인 특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년 전, 20년 전의 자동차들은 유리가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았어요. 완만했습니다. 오래 썬팅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15년 전, 20년 전의 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알 거예요. 유리가 지금 유리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돼 있지 않고 수평으로 돼 있었어요. 지바겐처럼. 네, 꼭 지바겐처럼 지바겐보다 조금 더 곡이 있는 정도였죠. 지금 차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차들 BMW 3 시리즈, 5 시리즈 또 X3, X5, X7 아직도 완만한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만한 차들을 성형하시던 분들이 곡이 많은 차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굉장히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고 그때서 유튜브 검색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필름을 땡기고 밀고 해야 되느냐 물어봐도 이미 습관 자체가 그렇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갑자기 성형을 원활하게 비슷한 속도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 성형하는 방식은 아주 어려운 곡이 많은 차 유리에 기준을 두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굴곡이 아주 심한 차들을 종종과 같은 방식으로 열로 지져서 눌러 100% 실패하죠. 100% 실패하죠. 굴곡이 이렇게 있지만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모든 부위에 동일한 굴곡이 균일하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줄 때도 똑같은 거리에서 균일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든 필름에 열을 주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 또는 저희 필름을 쓰는 분들한테 평상시에 그렇게 하셔라. 영상 보고서는 금방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죠. 6개월, 1년 정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 보셔야 그게 몸에 붙게 됩니다. 어떤 기술 하나를 익숙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일반 차만 할 수 있는 버전이 아닌 굉장히 난해한 차들, 또 고기 많은 차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익숙하게 평상시의 모든 방법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연습하고 실제 시공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거죠. 손을 대는 분들은 계속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국내 차 같은 경우에는 선쉐이드라고 그러죠. 유리의 그 상단이 한 15cm, 20cm 정도 이렇게 칼라가 있어요. 유럽 차들, 벤츠, BMW, 또 폭스바겐, 푸조 이런 차들은 상단에 틴트 글라스, 글라스 자체에 칼라가 있는 그 칼라 띠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시야의 그 상단 부분이 칼라가 없기 때문에 이 부위가 또 그 성형하는 부위예요. 성형하는 부위에다가 손을 대면은 미세한 찌글거림이 생깁니다. 그것이 갑자기 어떤 특정 차에 하려고 하면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원활하게 기술로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쉬운 차도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성형을 해라 라는 성형에서의 그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손을 대지 말고 해라. 또 두 번째는 모든 부위를 균일하게 열을 가하고 균일한 속도로 가하고 해서 필름을 순차적으로 펴줘라.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